그렇게 길게 써놓으셨는데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의 정의 뭐예요? 비교적 정상 범위라고 있어요. 상담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정상 범위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 자체가 전문적인 활동, 전문적인 상담자와 함께 라포 형성된 가운데 신뢰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촉진하고 자기 촉진하고 집단 구성원들끼리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개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에서 문제 해결, 그래서 결국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죠. 이 집단의 지도자는 여기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1대1로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집단 상담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이 문제 해결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내담자를 구성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할 때 성인들은 연령차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녀 섞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성인들은 섞어 있어 괜찮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고려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할 멤버들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하고의 상호작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개별 상담해야겠죠. 구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요. 그러려면 이제 처음에 집단의 지도자는 분위기를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분위기를 잘 잡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잘 굴러가겠죠. 근데 이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 긍정적인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 이걸 다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집단 상담의 정의에서 그걸 갖다 꼼꼼하게 나눠서 비교적 정상 범위에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잠재력을 꾀하는 것이다. 결국은 집단 상담의 목적은 나를 아는 거. 상담의 목적 나를 알아요. 자신의 문제, 감정, 태도 여기에 대해 통찰력 개발하고 자기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구성원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우리 사회적 교류 연습해 본다는 거. 사회적 교류를 연습해서 이런 능력도 증진될 수 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단 상담 경제적이라는 것은 이 지도자가 꼭 한 명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한두 명의 상담자, 이렇게 협동 상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이긴 한데 그래도 개인 상담해야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된다. 나를 아는데 상담자 혼자의 피드백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사회적 교류 필요하다고 했죠. 배려, 대화 기술, 사회적 기술 습득이 필요할 경우에 집단 상담이죠. 자기 관심사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 조언이나 반응이 필요한 경우, 또 자기 문제에 관해서 검토하는 거, 분석하는 거 아주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렇게 위협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검토받고 나 혼자 피드백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는 사람.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의 향상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몰라요. 다시 말하면 상담 앞서서 그래서 구조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상담의 기대가 있어요. 상담자가. 내담자도 상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 비현실적 기대를 갖고 와. 여기서 상담만 받으면, 개인 상담이라도 상담만 받으면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을 것이다.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같이 해보는 건 맞지만 상담만 받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그럼 날마다 좋은 상담 찾아가지.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 상담에서 비현실적 높은 직업 목표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 가능한데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급한 거. 집단 상담은 집단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적절한 멤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근데 위급한 거. 그리고 집단에 수용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리처럼 심각한 의심증이 있다든가 굉장히 우울하든가 대인관계 안 좋으면 이제 개인 상담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탐색이나 이해 통찰력이 지극히 저해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 피드백 주는 것도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럴 때 좀. 또 타인들부터 관심 받고 싶어 하죠. 나도 관심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죠. 스트로크 받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이걸 지나치게 요구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집단 행동에 저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개인 상담점.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폭행,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불안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상에서 말하는 게 적당한 불안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집단 상담을 통해서 아유 말하는 게 그렇게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연습시킬 수 있는데 극도로 불안한 사람은 집단 상담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집단 상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상담은 비밀보,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보 예상했잖아요. 근데 입이 많아서 비밀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죠. 너만 아는 비밀이야 이렇게 비밀 보호가 철저히 필요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집단 활동에 져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개인 상담합니다. 집단의 그 준비와 구성 제가 얘기했어요. 집단 구성 선정하는 거 언제 얘기했냐고 계속 얘기했죠. 지도자는 구성원들을 다 안배해서 이 집단의 목표에 이 집단 활동에 제대로 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 성별, 과거 배경, 사회적 성숙도, 성격 차이 이런 걸 고려한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적 성숙도가 같은 편이 좋은데 이 성이라는 거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 이상은 자 아동기 우리가 아동기는 성별로 보면 아동기는 따로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니까 아동기 따라면은 모두 동성끼리. 이 따로라는 말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근데 청소년 이후부터는 혼합, 같이.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달 단계에서 학년기에는 뭐 중2, 중3, 고1 이렇게 하면 학년마다 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학년별로 하는 게 좋고 성인들은 섞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는 거죠. 크기 10명 내가 좋다. 근데 12명 상관없어요. 8명에서 12명 정도 적당하고요. 모임도 그래요. 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청소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좀 다르죠. 그다음 물리적인 장치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단이 폐쇄 집단으로 할 거냐 개방 집단으로 할 거냐는 것은 집단 상담 자체는 활동은 좀 폐쇄적인 공간에 사는 게 맞아요. 외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근데 개방 집단이냐 폐쇄 집단이냐는 처음에 이 집단의 멤버 시작했는데 중탈자가 생길 수 있죠. 없기를 희망하지만 생긴다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막았어. 못 들어온다. 이거는 들어올 수 있다. 충원하겠다. 목적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폐쇄 집단이냐 개방 집단이냐.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도 얘기했다고 강조할 거예요. 언제요? 아까부터 집단 상담 들어올 때 얘기했잖아. 이걸 정리는 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 도움 줄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라고 해서 한두 명의 상담자가 지도자가 여러 명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건 뭐냐. 청소년들 아니면 정상 발달 경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은 직업 상담이라든가 청소년 상담은 집단 상담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만 이상하다. 청소년이 어머 나만 성적으로 이상한가 봐. 근데 보니까 쟤도 그런 게 자기만 이상하다는 시각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시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내가 구성원들하고 이제 서로 간에 분위기 잡아주는 게 집단 지도자가 초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자로 피드백 주고받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 긍정적인 거 먼저 줄까요? 부정적인 거 먼저 줄까요? 뭐부터 받으실래요? 긍정적인 피드백부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긍정적인 피드백만 줄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문제에 서로 도와줄 거니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도 잘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소속감, 동료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자가 개인한테 이렇게 어떤 충고하거나 지도하면은 에이씨 이럴 수 있지만 같이 더불어 그리고 동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언을 하기 때문에 쉽게 더 받아들인다는 건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 두려움 없이 자기가 새로운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단원의 연령, 성장 배경, 문제의 내용, 성격 다양할수록
대리 경험, 학습 경험이 얘기죠. 저 사람의 경험을 내가 대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이 집단 상담이라는 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집단에서는 역동이라는 게 막 움직이잖아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변수가. 그래서 집단 역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자가 처음에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뭘 잘해야 되냐, 분위기 잘 잡아야 되죠. 분위기를 쫙 잡아야 돼요. 학습도 그래. 선생님 첫 시간에 분위기를 확 잡아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 잘하면서 하는 그런 학습반이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는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지 성격 문제 심각성 고려해서 골라요. 집단을 구성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떤 그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끼어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하기가 조금 어렵다. 개인에게 다 맞춰서. 그게 다 개인에게 맞추지 못한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난 후 그 감정에 매료된다. 우리가 집단에서 이게 터놓고 내가 얘기할 누군가가 생겼다. 그래서 소속감, 연대감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별표가 이끄는 이 별 집단 상담 참여했는 이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번에 뭘까요? 꽃 집단 상담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꽃 집단 상담해서 또 너무 좋아. 그럼 요번에 그 네모 집단 상담으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취미 활동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이 집단 저 집단 떠돌아다니면 집단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개인이 피드백을 주는데 이 어떤 개인한테 받는 피드백이 아니라 집단원으로 받는 피드백이 너무 강하면 집단의 압력이 개인에게 오게 되면은 이 각 개인의 개성이 상실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고 솔직하게 표현하라 하지만은 부담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잘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집단이 너무 큰 경우, 너무 작은 경우, 너무 크게 되면은 뭐 구성하기 힘들고 하위 집단이 생겨. 여기 명수가 되게 많으면 쪼개져요. 하위 집단이 생기고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들에게 다 눈길 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너무 작으면 상호 교류할 폭이 적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업상담, 집단상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단상담. 지금 집단 상담까지 봤고요. 집단 상담의 과정은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다음 차시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직업 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살펴봤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집단 상담 살펴보고 직업 상담 문제 유형 빈출되는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